조국 혁신당 내에서 발생한 이 성비 사건에 대해 당 지도부의 미진한 대응을 주장하며 어제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했는데 이를 둘러싼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미정 전 대변인이라고 이제 불러야겠죠. 이 강미정 전 대변인이 성비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이런 또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던 날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요.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은 작년 12월 12일, 그러니까 그날이 조국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 판결이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그 12월 12일 날에 강미정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당직자였던 가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 당 관계자들이 조 전 대표의 어떤 그런 판결로 인해서 너무 침울해하지 말고 힘을 내자라는 취지로 단합대회를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강미정 대변인 측에서는요, 바로 고소를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조국 원장이 수감될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삼는 것 부담을 느껴서였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이 조국 원장은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직후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어제 발언 들어보시죠. 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원장님 평소에도 불평등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당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신 거에 대해서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찰에서 말고요.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면 이후에 아무 입장 안 낸 거에 대한 피해자들이 실망을 느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면 기다리셨지만 전혀 말씀 없으셔서 실망했다. 사면 이후에 당사 오셔서 문제 해결된 때까지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자, 보신 것처럼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며 이렇게 말을 아끼던 조국 원장이 어제 늦은 오후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조국 원장이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 뭐라고 그랬냐면 8월 22일에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서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전 대변인을 만나서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 라면서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다.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 그렇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 조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다. 라면서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 원장은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이 조국 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 성비 사건 피해자의 대리인 측에서 다시 또 비판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을 맡은 강미숙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다. 당원 여부나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 논리다라고 하면서 조국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조국 원장에 대해서 수많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냈고 당무를 논의한 걸로 안다라고 하면서 사면 후에 성비위 사건에 대해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조국 원장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9월 초에 강미정 대변인을 만나서 위로하겠다라는 답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원도 아닌 사람이 주요 당직자들의 의전을 받으면서 현충원 참배하는 등 일정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조국 원장은 지난달 18일 사면 이후에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참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강미숙 위원장은 조국 원장에게도 이 일은 결국에는 당에서 그냥 절차대로 종결한 사건일 뿐인가, 사람은 후순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하면서 절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조국 원장의 입장문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자기 변명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직후 즉시 반박에 나섰던 이 조국 혁신당은 오늘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조국 원장을 향해 알면서도 침묵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당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당시에는 당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조국 전 대표님과 당무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저희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조국 원장이 감옥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라고 서신을 보냈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예를 들면 당원도 아닌 사람이 현재 지도부한테 원격 지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명 처리가 됐기 때문에 조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고. 보신 것처럼 이 조국 혁신당은 이 조국 원장이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과는 연관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원장은 영어의 몸으로 당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무를 논의한 적이 없고, 조국 원장과 이번 일을 연관을 짓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당원도 아닌 조국 원장이 감옥에서 당 지도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서신을 보내거나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당시 조국 원장은 제명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성비위 사건의 처리에 대해 공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 대응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있었지만 2차 가해를 우려해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앞서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이 주장한 노래방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노래방에 있었고 그것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